한 대 잘못 때려서 인생이 끝났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 뺨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쌓여온 선택들 때문이라는 걸. 조용히 일하던 여자가 말없이 선택한 것, 그것이 한 집안을 무너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아리는 서두르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40을 넘긴 나이에 다시 시작한 연애도 재혼을 결정한 과정도 그랬습니다. 첫 결혼이 끝난 뒤 몇 년을 혼자 지냈고 그 시간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조용한 주말, 책을 읽고 차를 마시는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회사에서 문서 정리와 자료 관리 일을 맡고 있는 하리는 늘 조용히 제 몫을 해냈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책임을 미루면 결국 마지막에 정리하는 사람은 늘 할인이었습니다. 사무실 뒷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시락을 먹는 날이 잦았습니다. 동료들은 할인을 조용한 사람이라 불렀지만 할인 스스로는 그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을 만난 것도 같은 사무실에서였습니다. 크게 다정하지도 그렇다고 무심하지도 않은 남자. 무엇보다 할인은 그가 갈등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이 편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씩 커피를 건네주는 사람, 회의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높일 때 조용히 중재하는 사람. 민주는 할인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할인은 천천히 그 말에 답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자는 제안도 주말에 영화를 보자는 말도 민준이 먼저였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 할인은 화장실 칸 안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임신. 확실하다는 글자 아래로 손이 떨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지나치게 밝았고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은 손바닥에 땀이 배는 걸 느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을 때 처음으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지만 두려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재혼, 늦은 임신, 그리고 아직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남자의 가족. 할인은 결과지를 가방 깊숙이 넣고 거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 석양이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할인은 가방에서 결과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민준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신이야?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였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은 하자. 근데 엄마가 좀 예민해서.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할인의 마음엔 불안으로 남았습니다. 민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페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할인은 그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할인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준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을 배 위에 가만히 올렸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시내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깔끔한 현대식 인테리어,
넓은 테이블, 조용한 분위기. 예약석으로 안내받은 자리는 창가였지만 밖 풍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흰 테이블보 위로 놓인 그릇들은 깨끗했고 냅킨은 정확히 접혀 있었습니다. 하리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민준과 함께 앉아 메뉴판을 넘기며 기다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가끔씩 시계를 보았습니다. 민준은 물을 마시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했지만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민준이 짧게 말했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시누이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코트를 벗으며 자리에 앉았고 인사는 짧게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건넨 할인의 인사에 시어머니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할인을 평가하듯 바라봤습니다. 위아래를 천천히 훑는 시선은 인사보다 먼저였습니다. 할인은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지만 그 시선이 어딘가에 머물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옷, 가방, 손, 얼굴. 시선이 지나간 자리마다 무게가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있네.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웃음은 눈에 닿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거들었습니다. 요즘은 재혼도 흔하죠. 하리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물잔을 들어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랐습니다. 직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리는 자신의 일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자료 정리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흥미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도 있구나.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느 회사예요? 할인이 회사 이름을 말하자 시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민주는 그 순간에도 젓가락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아무도 먼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접시 위로 김이 올랐고 조용히 식어갔습니다. 식탁 위 음식은 정갈했지만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리는 민준을 한번 바라봤지만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짧은 대화를 나눴고 하리는 그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친척 이름들, 하린이 모르는 동네 이야기. 식사 내내 하리는 잔을 여러 번 들었고 민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가끔씩 하린에게 왔지만 말을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하리는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리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아무 말 없었습니다. 식사가 중반을 넘기자 질문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집안은 어떠세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하리는 부모님 이야기를 짧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방에 계신다고. 형제는?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오빠분은 뭐 하시는데요?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리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하지만 질문은 점점 더 깊어졌고 하린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정리가 되셨나요? 그 질문에 하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뭐가? 결혼하려면 알아야지.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하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물을 마셨지만 말을 거들지는 않았습니다. 물잔을 내려놓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재혼이면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하리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티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리는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신우이는 물잔을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들리던 대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8주 정도요. 그래서 급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리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계산 빠른 분들 많던데. 그 웃음이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하리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민준아. 하린이 작게 불렀지만 민준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준을 대신해 말했습니다. 애 아빠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말에 하리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금 민준 씨께 묻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민준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작게 내쉬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없다는 걸. 식탁 위 음식은 식었고 아무도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냅킨을 조용히 개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먼저 갈게. 신우이도 가방을 들었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엄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민준만 남았을 때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짧고 명확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니 집으로 와. 하리는 핸드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민준에게 전화했지만 민준도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함께 갈게. 민준이 말했지만 곧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둘이서 얘기할 거야. 혼자 와.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하리는 혼자 시댁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익숙하지 않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낮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이 자꾸만 배로 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렸을 때 시어머니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들어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동안 시어머니는 먼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하리는 천천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장과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하린 쪽으로 밀었습니다. 앉아. 하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아이도 정리해. 그 말은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하리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 거기 병원 예약도 해놨어. 다음 주 화요일. 서류 위에는 산부인과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만데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수술비랑 당분간 쉴 돈. 넉넉하게 넣어뒀어. 500.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거래를 제안하는 것처럼. 하리는 한참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못합니다. 뭐? 아이도 결혼도 포기 못합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이 아이는 민준 씨 아이기도 하지만 제 아이이기도 합니다. 계산이 빠르네. 애를 미끼로 우리 아들 잡으려고?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 돈이 더 필요해? 얼마면 되는데? 아이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냉소를 흘렸습니다. 지킨다고? 혼자서? 우리 아들 없이?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인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 순진한 척하면서 전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뭐야? 사랑? 우리 아들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 말에 하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생각해봐. 애를 낳으면 민준이는 평생 발목 잡혀. 하리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류는? 못 받습니다. 하리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따라왔습니다. 후회할 거야. 하리는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후회는 제가 할게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감히? 하리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도 결혼도 포기 못합니다. 그 다음 순간이 너무 빨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올라갔고 망설임 없이 내려왔습니다. 찰싹.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공간이 얼어붙었습니다. 하리는 반사적으로 배를 감싸 안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할인이 먼저 느낀 건 놀라움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내린 채 서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할인은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뺨에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도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나가.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뺨보다 더 아팠습니다. 할인은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인은 거울을 봤습니다. 뺨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손으로 그 자국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뜨거웠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할인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할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할인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만나고 와? 할인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고 할인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멀어졌습니다. 멀어지는 풍경을 보며 할인은 처음으로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인은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배 위에 놓였습니다. 미안해. 할인은 배에 대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할인은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야 할인은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 남은 자국은 희미했지만 마음에 남은 자국은 선명했습니다. 할인은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리해 온 자료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산업재해 은폐, 내부 보고 누락, 서류 조작, 시댁이 자랑하던 거래처의 어두운 면들. 할인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제출 예정일을 확인했습니다. 날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처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수년간 정리해 온 자료들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은폐, 내부 보고 누락, 서류 조작. 이미 제출하기로 예정된 자료들이었습니다. 시댁이 자랑하던 거래처, 그 뒤에 숨겨진 진실들. 할인은 날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앞당기지도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정해진 날짜에 제출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처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뺨에 남은 뜨거움은 식었지만 그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대. 다시 한번 만나자. 할인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할인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할인의 뺨에 남은 희미한 자국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혹은 알아챘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할인은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민준이 멀리서 할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할인도 민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씩 입에 넣으며 할인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오후에 할인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는 시댁 거래처와 관련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할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파일을 열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할인은 가장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준이 불렀지만 할인은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민준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할인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 전화 받아. 할인아 제발. 할인은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건물 사이로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은 샤워를 오래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는 걸.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회사 내부 감사팀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첨부 파일을 확인하고 제목을 입력하고 수신자를 지정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할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그 변화를 시작한 것이 자신이라는 걸.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하리는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배에 손을 얹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시댁이 자랑하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고 계약 검토와 점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내부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유를 묻는 전화가 가족들 사이에서 오갔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누가 신고한 건지. 시어머니는 초조해졌고 시누이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우리 회사 이야기를 밖에 흘린 거 아니야? 경쟁사에서 뭔가 한 거 아닐까? 전화 통화 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의 신호음 끝에 할인이 받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할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난 그냥 내 일 했어.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예요. 민주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인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며칠 뒤 시댁의 정식 감사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서류 누락, 내부 보고 체계 미비. 몇 년 동안 묵인되어 온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누가 뭐라고 한 거 아니야? 민준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할인이가 뭔가 했을 거야. 그 여자 회사가 어딘데?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회사잖아. 그 여자가 한 거 맞아. 엄마 확실한 거야? 확실하지. 타이밍이 이상하잖아. 그날 저녁 민주는 할인을 찾아왔습니다. 할인의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었지만 민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할인이 퇴근하여 돌아왔을 때 민준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얘기 좀 하자.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엄마네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어. 혹시 내가? 할인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뭘요? 뭔가 신고 같은 거 한 거 아니야?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인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사에서 맡은 일. 그게 무슨 말이야? 문서 정리요. 제 직업이잖아요. 숨겨진 문제를 찾아내는 것도요. 할인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뒤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할인은 문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할인아, 우리 아이잖아. 제 아이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를 지켜주지 않은 당신 아이는 아니에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렇죠. 당신은 항상 어쩔 수 없었죠. 할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 이제 혼자 살 거예요. 아이랑 둘이서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뒤늦게 할인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난 혼자였어. 할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주는 변명했지만 할인은 더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는 말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침묵도 선택이야. 그 말에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들이 쳐다봤지만 시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인터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리는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맞기 전에 하셨어야죠. 제발 문 좀 열어줘. 무릎 꿇고 빌게. 이미 늦었어요. 문은 닫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일어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시어머니는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가서 빌어. 다 내 책임이야. 민준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를 망친 거야. 계획적으로. 엄마 그만해. 뭐가 그만해? 회사 감사 들어온 거 누가 한 건데? 하지만 민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망친 건 할인이 아니라는 걸. 지키지 못한 건 자신이라는 걸. 며칠 뒤 민준은 다시 할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추운 날씨에도 서 있었습니다. 할인이 퇴근길에 나왔을 때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할인아. 할인은 멈춰 섰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요? 나도 엄마한테 말했어.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할인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늦은 거 알아. 하지만 당신은 항상 늦었어요. 할인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식당에서도 늦었고, 엄마가 날 때렸을 때도 늦었고, 지금도 늦었어요. 민준은 할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할인은 피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사람들 쳐다봐요.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혼자 키울 거예요. 혼자서? 돈은?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혼자서요. 당신 없이도요. 할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제 끝이야. 시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제대로 못 잡아서. 민주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니, 다른 이유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지키지 못해서 끝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댁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거래처는 하나둘 빠져나갔고 점검은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그 집안이 자랑하던 체면은 말없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고 시누이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할인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더 이상 할인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지나치면서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민주는 할인의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조용히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조금 불러온 것 같았지만 민주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멈춰 섰지만 할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잘 지내.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만 멈칫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민준은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시댁 회사는 큰 벌금을 물었습니다. 몇몇 거래처와의 계약도 해지되었습니다. 신문 지역판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그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남편과 싸웠습니다. 오빠네 집안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야. 그래도 가족이잖아.
무슨 가족이야? 우리 애들 생각 좀 해. 결국 신우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은 집을 나갔고 딸은 연락을 끊었고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넓은 집이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할인이한테 연락 좀 해봐. 치아해 달라고. 엄마 이미 끝났어. 할인이가 뭘 치아해? 감사 신고 같은 거. 치아하면 벌금이라도 줄어들 거 아니야. 그건 할인이가 한 게 아니야. 회사 내부 시스템이 한 거야. 소용없어. 엄마.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였어.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올렸던 순간, 내려쳤던 순간. 그 여자의 눈빛. 그때 뭔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 대가 이렇게 될 줄은. 한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그 순간들이 모두 되돌아올 줄은.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었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으로. 출산 휴가가 끝나고 회사에 복귀했을 때 동료들은 할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혼자 키우는 거 힘들지?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할만해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 때 혼자 달래는 게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가끔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할인은 받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민주는 계속 보냈고 할인은 계속 돌려보냈습니다. 3번, 4번, 5번. 결국 민주는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인은 회사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옷차림도 예전처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할인 씨.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인은 멈춰 섰습니다.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아이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사진 한 장만 보여줄 수 있어?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이의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 시어머니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닮았네. 민준이를. 할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할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용서한 건지 아닌지는 할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고. 그냥 미안하다고만.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서 있는 걸 알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한 대 잘못 때려서 인생이 끝났대. 하지만 할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 뺨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선택들이라는 걸. 그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모든 게 무너진 거라는 걸. 할인은 오늘도 말없이 앞으로 걸어갑니다. 아이를 안고 혼자서, 하지만 외롭지 않게. 저녁 노을이 창문을 물들이고 할인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인은 오늘도 걸어갑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자신만의 길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년 뒤 하리는 승진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고 하리는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가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엄마. 아이가 달려올 때마다 하리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리는 오늘도 걸어갑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하린의 선택에 대해, 시어머니의 후회에 대해, 민준의 침묵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